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제가 좀 성관이 토론회 나갈 때 준비한 새 정장인데, 성관이 토론이 연기된 겁니다. 무산된 게 아니라. 어차피 법적으로 무조건 연말 안에 2번 해야 되는 겁니다. 매를 맞더라도 먼저 맞는 게 좋을 텐데, 더 맞는 거죠, 연기돼서.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방송 마치고 국회 조원진 의원실 탄핵 진실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처음 입고 나왔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14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를 어제 했죠. 제가 사실은 이걸 잡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토론에 가서 이 문재인 씨가 이거 지금 축사 쭉 보면요. 만약에 민주당 토론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 떠들었으면요. 면전에서 그냥 뼈도 못 추리고 박살 났을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엉망진창이고 다 위헌이고 이런 정신 상태로 지금 북핵 문제를 푸니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거죠.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이 국민들. 큰일 났어요. 14선언이 축사에서 이걸 막 찬양을 하는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책, 14선언의 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이 14선언만 제대로 이행됐더라면은 남북관계는 평화가 유지됐을 거다. 그런 식으로 이런 표현을 썼네요. 한반도 평화지형은 크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써내고 항상 이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무슨 선언문을 쓸 때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을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바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자주라는 이 단어를 갖고 북한 쪽이 얘기하는 그 거의 외세개입금지, 미군 철수랑 거의 맞물려서 주장들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7.4 남북공동성명은 중국이랑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중 간의 수교가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 미국이 우리 편인 줄 알았던 대한민국이나 중국이 자기 편인 줄 알았던 김일성이나 굉장히 당황을 하고 당시 닉슨 대통령의 이 상하이 성명, 그러니까 중국과 교류하면서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정말 충격이었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성명을 하고 미중이 남북한 간에 빨리 너희들도 회담을 하라고 압박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김일성이든 박정희 대통령이든 한마디로 에라이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해버린 겁니다. 열받은 상태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미국 중국 다 상관없고 우리끼리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4 남북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요. 다 그냥 추상적인 것들이에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 이후에 7.4 남북 성명을 지킬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처음부터 박 대통령은 김일성을 죽이지 않고는 남북 평화와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떠들었거든요. 지킬 생각 아예 없었고, 하자마자 그냥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신을 단행해버렸죠. 청와 단결해서 최소한 국방력까지도 북한을 넘어서야 되겠다. 유신 전에 경제력은 이미 한참 앞섰고 결국 유신 말년에 국방비도 북한을 앞지르는 그렇게 갔는데 무슨 7.4 남북공동성명이 이게 중요하겠어요. 재임 기간에 이거 지킬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것만 딱 뽑아가지고 이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이 좌익들이 이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노태우 정부에 이제 이걸 또 거론하는데 남북기본 합의서 그거는요. 남북기본 합의서는 소련이 무너지니까 91년도에 김일성이 겁을 먹고 미국의 전술핵을 제발 드러내달라. 김일성이 애걸복걸한 회담입니다. 그래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고 북한을 끌어들여서 그때 최초로 NLL을 북한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냥 하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NLL을 인정하고 비핵화를 선언한 남북 기본 합의문을 지금 북핵 폭탄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꺼내듭니까? 한마디로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의 비핵화 원칙을 김정일, 김정은이 다 깼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온 6.15론이 지금 이 14안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휴지 조각 된 겁니다. 비핵화가 돼야지 다시 이것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걸 꺼내들면 안 돼요. 이 문재인. 자,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의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한 얘기죠. 이거 하나만 한 얘기고 14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촛불 얘기 꺼내고 핵과 미사일을 도발을 멈추고 1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십시오. 자, 그러면 14 이 선언은 뭐냐 도대체? 우리 지금 보수 쪽에서는 대부분 6.15 공동선언을 훨씬 더 많이 연구하고 비판하는데 6.15 공동선언은 그것도 워낙 추상적이어서요. 남북연합제, 그러니까 원래 대한민국이 추진했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전두환 대통령이었죠. 거기서의 남북연합제라는 것은 이국가 이체제론이거든요. 연방제가 아닙니다. 근데 김일성은 고려 연방제를 하기 때문에 일국가 이체제를 지향을 해서 사실상 겉에 이렇게 한 국가로 만들어 놓고 두 체제로 가면서 그 체제, 북체제를 중심으로 남한을 무너뜨려서 적화통일하겠다는 그게 고려 연방제인데 그걸 김대중이 남측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통점이 있다. 이래서 이게 엄청난 논란이 벌어진 거죠. 그것 때문에. 이게 도대체 연방제 통일이냐 뭐냐. 그렇지만 그거는 애초에 그 당시 김정일은 김대중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핵을 만들려고 그랬기 때문에 연방제고 뭐고 일단 그거는 후순위니까 추진이 안 됐죠. 김정일의 목표는 돈 뜯는 거였거든요. 4억 5천만 달러 뜯어가지고 핵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이외에 김대중이 가장 큰 이른바 실정을 저지른 거는 장기수를 북으로 보내는 거를 받아주면서 납북자를 얘기 못 꺼냈다. 그게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연방제보다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납북자 아무도 못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6.15 공동선언은 그 정도 문제. 선언문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건 돈을 갖다 퍼줘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핵 다 만들었으니까. 근데 14 남북 정상선언은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기는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것들이. 여기 2조에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이거 넣었죠. 이거 왜 넣겠습니까? 2007년도 상황만 되더라도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돼서 그래가지고 그때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이때 북한 인권 결의안을 문재인이 김정일에게 물어봤니 안 맞니 막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가 북한 인권 건드리지 마라. 그걸 써준 겁니다. 그리고 3항에는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 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을 한다. 자, NLL을 91년도 남북기본 합의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이 인정했다 그랬죠. 그걸 바로 엎어버린 겁니다. 북방 한계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서해에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 북한이 내려올 수 있는 한계, 이걸 걸었는데 공동어로라 그래가지고 이거 묶어버리면요. 북한이 다 내려오고 남한도 다 올라오는데 남한은 어선과 군선이 구분이 되는데 북한은 어선을 군대가 운영을 해요. 그거 다 군함입니다. 군함. 북한의 어선들은. 그리고 이미 서해를 중국에다 갖다 다 팔아먹어가지고 중국 배들도 쫙 들어옵니다. 이 서해의 안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그냥 엎어버려가지고 해놓고서 그간의 이 남북 우리 회담에서의 가장 큰 성과 NLL을 무너뜨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건 나중에 드러났지만은 사항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 자, 4자라 그러면은 한국, 미국, 중국, 북한 명확하죠. 근데 3자 또는 4자. 3자면은 누가 빠집니까? 3자면 누가 빠질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정전협정 대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하겠다며 빠져버렸기 때문에 3자라 그러면 정전협정 대상자인 미국, 중국, 북한이고 남한이 빠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빠지잖아요. 이거를 당시 외교부 장관인 송민순 장관 회고록에서 문재인이 당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을 이거 바꿔야 된다. 3자 포함되면은 북한이 미국, 중국, 북한만 포함하고 한국은 배제된다. 이게 난리 쳤는데 문재인이 3자 또는 4자는 그대로 남겼다. 왜 남겼냐?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은 김정일이 북한 협상팀에 지시한 사항이어서 변경의 여지가 없다여 수용했다. 이게 좀 문재인 답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평화 정착 방안 정전협정이 끝내는 문제를 남한이 배제하도록 김정일이 요구했다 해서 그걸 좋다고 노무현하고 문재인이 받아들여 놓은 겁니다. 그러면 14선언을 그냥 이행하겠다. 지금 당장이라도요. 남한 너 빠져. 우리 셋이 한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북한은 남한 빼고 중국 중재로 미국과 협상하려고 그러는데 이 14선언의 조항에 의해서 김정은이 너 문재인 빠져 그러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역적에 가까운 조항을 넣어놓고 좋다고 10주년 기념식 나가가지고 이걸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 8장에 자 개성 신의주간 철도도 개보수 간접사원 자원개발 여기에 8조 6천억 개성공단 2단계 사업 3조 3천억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 조성 1조 1천억 자원개발 5천억 농업협력 1,230억 보건사업 678억 총 14조 3천억 원을 퍼주겠다. 이걸 부속 합의서도 아닌 본 합의서에다가 그냥 박아넣어 버렸습니다. 박아넣어 버렸어요. 14조 3천억을 퍼주는 그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하자고요? 이거를? 당장 14조 3천억 갖다 줘야 되는데 문재인이 무슨 특사를 평양에 보낸다거나 직접 간다 그러면 14조 3천억 가지고 안 되죠. 그때는 핵실험이 초기 단계였는데 지금은 완성 단계인데 140조 가져오라 그럴 겁니다. 14조 3천원 일단 받아먹고 140조 더 가져오라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걸 들고 간다고요? 14남북 공동성명을?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김대중이 과연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걸 알고 4억 5천만 불을 퍼줘서 6.15 공동선언을 했느냐? 김대중이 사기당했느냐? 현재 공식적으로 드러난 자료는 김대중이 사기를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지금 있는 이 북핵을 개발한 것을 알게 된 것은 2003년도 부시 정권 때 북한이 98년도부터 파키스탄의 AQ칸이라는 핵 금속 전문가를 돈 주고 데려와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발견했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대중이 뭐 밑에서 정보 알아서 알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식 자료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김대중은 사기당하고 핵 개발비를 대줬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노벨평화상 반납해야죠. 노벨평화상 남북 평화에 공헌했다고 받았는데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동아시아 전체를 핵전쟁 위기로 만든 그 주범이죠. 주범. 김대중 최소한 이희호 여사하고 저 요즘 많이 떠드는 저 김홍걸 옛날에 돈 먹고 감옥 갔던
노벨 평화상 반납하라는 겁니다. 대국민 사과하고. 근데 만약 김대중이 핵 개발을 알고 돌렸다 그러면 평화상 반납 그 문제가 아니죠. 그건 진짜 그 무덤에서 파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속았다 그러면은 노벨 평화상을 반납해야 된다. 근데 이 노무현하고 문재인은 이미 2006년도 9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그러면 14 공동선언문은 그 다음에 2007년도 10월 4일인데, 당연히 북핵 폐기를 박았어야죠. 합의문에. 안 박았습니다. 안 박았어요. 그냥 육자회담에서 어떠한 좀 절차를 통해서 북핵을 폐기하고 북한에 돈을 퍼주는 그것을 이행하도록 서로 노력하자. 반드시 이행한다라고도 적진 않았고 이행한다고 서로 노력하자. 한마디로 이 14조 3천억 원을 퍼주는 거에 대해서 북핵 폐기가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대중은 현찰로 4억 5천만 불 줘가지고 핵개발 만들게 하고, 노무현은 14조 3천억 원을 투자로 줘가지고 핵개발을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짓을 하려던 거였죠.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김대중은 속았다 치자 이거예요. 노무현은 이미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핵개발 폐기라는 전제 없이 그냥 퍼주겠다고 왔기 때문에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죠. 자, 그러면서 이 문재인 씨가 2017년 5월 3일 후보 시절인데 2007년 남북정상회담도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북핵 폐기를 포함하여 사상 최고의 획기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물개박수 국민들 노리고 한 말이죠. 북핵 폐기란 단어가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냥 김정일이는 육자회담을 하도록 노력하다 이렇게만 해놓고 14조 3천억을 그냥 던져주겠다 해놓고서 북핵 폐기를 한 것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성공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똑똑한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거? 자, 이게 지금 14선언문의 심각한 문제점이죠.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심지어 6.15 공동성명도 이렇게 반역적이진 아니라니까요. 물론 반역적이지만 워낙 추상적이어가지고 이행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단 말이죠. 연방제 같은 경우는. 근데 14는 구체적으로 김정일을 돕기 위해서 작정하고 만든 합의문을 지금 핵폭탄 날아다니는데 문재인이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걸 찬양하고 이행하겠다. 끌어내려야죠.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뭐 국정원이 미디어워치를 다 지원했다. 그거 대체 제가 무슨 범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고 있어도 뭐 무슨 범죄인지 알아야지 뭐. 내가 이명박 정권에다가 정부 광고 달라. 왜 우리 광고 안 주냐. 그래서 광고 받았는데 이게 왜 범죄입니까? 근데 뭐 검찰이 수사하니 그래서 뭐 박 대통령 정도가 감옥 가 있는데 뭐 저 같은 사람 뭐 끌려가는 거 뭐 이상하지도 않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혹시 또 위축돼가지고 그럴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잘못되더라도요. 그날 그 시간까지 더 세게 문재인 실정 비판하고 끌어내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홍준표처럼 뭐 도망 다니고 눈도 못 맞추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 14선언과 제가 오늘 이건 자료 안 가져왔는데 유엔 연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위헌이에요. 문재인의. 한반도의 남쪽 나라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섬을 영토로 한다 돼 있는데 한반도의 남쪽 나라 유엔에 가서 100% 위헌이죠. 탄핵감이죠. 당연히 이런 게 탄핵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전쟁은 안 하겠다. 북한 선전포고 했잖아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이 먼저 선전포고했다 그러는데 이미 일본 그 영토로 미사일 날려버렸는데, 그리고 핵미사일 지금 서울 겨냥한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래.
미국이 선전포고 했으니까 우리도 날려버리겠다. 선전포고 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그러면 헌법상 대통령은 국토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전쟁하자고 선전포고 들어왔는데 우리는 절대 전쟁 안 할게요. 항복선언이죠. 100% 위헌 탈핵 사유죠. 항복선언. 지금은 대통령이라면은 유엔에 가서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목숨 걸고 핵폭탄 제거하고 김정은 체제 무너뜨리고 평화를 찾겠다. 유엔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상으로. 저놈들이 미사일을 날리든 탱크로 밀고 들어오든 난 전쟁 안 할 거예요. 끌어내려야 됩니다. 끌어내려야 돼요, 이거. 문장 하나하나가 잘못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탄핵 사유입니다. 24선언문도 마찬가지고. 이제 안 되겠죠? 더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늘 그래도 보니까 문재인 뭐 지지율이 이제 58%, 난 82% 나올 때부터 도대체 누가 저 사람을 지지하는지 몰랐는데 58%, 이제 드디어 물개박수 취급당했던 국민들이 좀 깨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추석 연휴 지나면은 뭐 40%대 가고 그런 문재인 정권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쨌든 뭐 미디어체 탄압이 뭐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세게 나가 싸웁니다. 왜? 제가 싸울 시간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더 열심히 뛸 테니까 우리 당원들, 미디어체 독자들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